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요즘에는 코로나 환자보다는 감기형 환자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좀 몸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광주가 영하까지는 안 갔지만 영상 5도라고 합니다. 10월 중순인데 이제 좀 뭐랄까 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추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도일보, 무등일보, 광주일보, 동아일보 순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도일보입니다. 남도일보 일면에는 등유값 1년새 곱절로 뛰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민들 혹독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리터당 817원에서 1625원, 2배 이상이 뛰었네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농민들 난방비 비상 걸렸다. 그런데 뭐 도시가스 되어 있는 곳이 도시에서는 대부분이지만 시골로 들어갈수록 아직도 기름 보일러 등유로 떼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난방비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항상 피해를 입게 되죠.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데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에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취해서 오름을 막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 해결해 주고 했었는데, 이 등유과 관련된 부분도 좀 국가에서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위더스에서 광주 교육정책 원탁 토론회가 있었네요. 백인 원탁 토론회에서 광주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새로운 좋은 내용들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력 향상, AI 미래 교육, 창의 융합 교육, 기후 환경 생태 교육, 상생 교육 및 시민 협치, 책임 교육 및 기초 학력 보장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민주주의는 기본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합의점들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쓴다고 합니다. 실은 오늘 후배가 주스를 카페에서 사가지고 왔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로 되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쓰지 못하고 한다니까요. 어쨌든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서관 사무실에서 커피를 탈 때 항상 고정관념이 있죠. 종이컵으로 미스커피를 타먹으면 제일 맛있다. 뭐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컵을 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은 실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이컵보다는 일반 컵을, 자기 컵을 사용해서 물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컵도 씻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귀찮은 게 실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한테, 인간한테 이기적으로 편한 부분은 실은 다시 되돌아보면
많이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인간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일들은 실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존들을 해 나가고 지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좋은 약도 단 게 아니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쓰다. 그래서 아무튼 작은 실천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38년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 게임, 광주와 대구가 함께 공동으로 유치하자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무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구에 이어서 광주시의회에서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면 우리 광주도 국제대회를 많이 치른 경험들이 있죠. 최근에 수영대회도 치렀고. 근데 과연 이게 수지 타산에 맞냐, 이익을 내는 거냐 라는 부분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전에는 국제대회 유치하면 시장이나 도의사가 큰 무슨 역할을 하고 했던 것처럼 홍보 선전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분위기나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불균형, 불균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집안 정책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의 가치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설치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은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방에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재정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의 광주시당위원장의 문정은 정의당 비대위원이 됐네요. 당선이 됐네요. 만 36세, 역대 최연소로 당선이 됐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의당 여러 가지 최근에 평가들을 받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 또 진보의 가치를 정의당이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요합전 선거에서도 정의당이 저는 어떻게 보면 참패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광주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는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2016년도에 제가 광산갑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뛸 때, 이때 문정은 시당위원장도 그 당시 위원장으로 아니 후보로, 예비 후보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만나고 얼굴도 보고 했었는데 기대를 가져봅니다. 광주시 자치구 명칭 변경을 위한 첫 토론회가 있었네요. 동구는 서산과 동화구, 서구는 의성과 성호구, 남구는 애성구, 북구는 흥덕 충효구,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 갑자기 너무 용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이거 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일단 자치구 관련된 구역 획정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자치구, 동구, 남구,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떨어진다 해서 이제 이름을 바꾸자라는 건데, 아무튼 의미 있는 제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인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과연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포기에 10,000원 배추값이 드디어 내리고 있다. 예. 네, 이제 현재 배추가 이제 출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출하 지역이 확대가 되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능한 더 떨어져서 배추값 비싸가지고 배추도 못 사 먹는, 또 김장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내용은 유통 관련된 부분인데,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쌀값도 문제인데 어쨌든 농가들은 재배하고 일한 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고, 대신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은 좀 제재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배추를 살 때 좀 너무 과도하게 뛰어서 먹기 힘들게 만들지 말고 좀 싸게 하고, 유통 마진은 좀 줄이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생산자들의 고충이 너무 큽니다.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부심과 역할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교과전 돈으로 해주는 거죠. 비싸게 쌀값 보상해주고, 배추나 다른 재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진로 진학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광주 교육 협치진흥원을 만든다. 그다음에 시 교육청에 교육국에 진로 진학과를 신설한다.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프랑스 낭트 대학에서 순천 분교를 만든다고 했는가 봅니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폐교가 됐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폐교가 됐다는 얘기네요. 시와 대학 간의 6년 협약을 3년 만에 해지를 했다고 하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프랑스 낭트 생나제르 미술 대학이 협약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순천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노조 현장 복귀를 요청했네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정상 운행을 촉구했고, 회사 측에 원만한 자구책 마련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버스는 더더욱더. 그래서 실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운행에 대한 적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줄여주고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서민의 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사 간의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조합이라든가 이쪽과 시간에 현실적인 협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 사측이 수익을 독점한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먼 곳, 또 사람이 잘 타지 않는 곳, 이런 곳에도 어쨌든 버스 운행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전남권에 버스를 타본 적이 있는데 버스가 너무 안 와요. 하루에 한 1,000여 대
다닌다 하면 그걸 대중교통이라고 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렇죠. 특히 산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동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땐 단순히 대중교통으로만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시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서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 고령화 사회인데, 어,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면 가급적 자가용 운전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뭘 타고 운전 다녀야 될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1,000원짜리 택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등일보 일면에는, 네, 무등일보 일면에는 유스케어 요 업전에 내용도 다뤘는데 연이어 다루고 있네요. 예, 광주 종합터미널 관련된 유스케어 거의 10분의 1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KTX가 생긴 이후로 버스를 많이 안 타죠. 재개발이든 다른 뭐든 버스 터미널은 변신 중이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 재정 악화로 매각 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공공개발이나 대형 쇼핑몰 또는 주상복합 이렇게 해서 기능을 유지하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주 같은 경우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그런 용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주시에서 좀 적극적인 허가라든가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 쇼핑몰 소화기도 없고 배선도 불량하다. 그래서 화재 안전지대가 아니다.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주시에서 23곳을 긴급 점검해 보니까 이런 불량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더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이 D-29일 남았네요. 많이 긴장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서 꼭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래 광주 여성가족재단 대표에 대한 청문이 있었네요. 청문회가.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는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청문 채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연 선생님께서 판결문 속 한말 호남 의병 해가지고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의병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 기사로 무등일보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으로 악취를 잡는다.
어,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은행나무 노란 잎이라든가 되면 굉장히 가슴도 설레이고 보기도 좋지만 가장 핵심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발로 밟고 차가 지나가고 하면서 아주 악취가 있죠. 아주 기분 좋지 않는 냄새가 나고 또 신발에 그게 밟히게 되면 또 신발에서도 오래 가고 사무실 들어가는 것도 좀 미안하고 막 그런 상황들인데 저번에 광주 동구에서 보니까 파란색 그 그물망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은행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진도군에서 그런 은행나무 수집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열매가 실은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어떤 효과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또 이걸 또 활용할 것인가 고민도 직접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정규 문화평론가께서 기고를 했는데 국민의 행복하지 않는 것은 오직 위정자 그들의 몫인가 라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위정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왕이 신하를 선발할 때 조선시대 황희정승 같은 재상 맹사성 같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는 신하를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왕은 황희와 맹사성 같은 신하를 필요로 하고 신하 또한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한다는 자세해야 한다. 조선시대 때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죠. 예. 과연 신하가 왕을 끄고 갈 것인가, 왕이 신하를 부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심했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사화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왕은 교육돼야 된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왕이 돼서 왕이 됐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아침에 왕을 교육시키는 신하들이 교육시키는 경연의 자리를 항상 열었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왕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고 또 인품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한때는 신하들이 왕을 가르친다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또 왕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죠. 예,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귀찮아지게 되는데 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신하가 싫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배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때는 정조대왕이 워낙에 문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 무예에 출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하들을 경연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주일보입니다. 광주일보에서 주최하는 조르주 루오 전남 시립 미술관이죠. 지금 지상전 조르주 루오 화가 관련된 전시회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네요. 이번에는 베로니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감축 나주 혁신도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전력 등 이전 기관들 본사 인원 반년 만에 200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구 가족 동반 이주 하는 사람들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지역 하반기 공시 비상이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인력도 감축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혁신 도시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화정동의 아이파크, 저번에 붕괴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현대산업개발과 주민 간의 갈등이 봉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지연 배상금과 중도금 확대해서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최종 타결을 받다라고 얘기가 있네요. 민주당의 송갑석 조호석 의원이 주도해서 현산과 입주 예정자 대표 간의 협약식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양양자 의원이 지금 이제 국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신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예산 재반영해야 된다고 양양자 의원이 국감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세계 50대 펠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 세미콘 단 하나뿐이다. 3년째 세계 점유율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제조 경제 유발 효과가 전국 최하위라고 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 비중 59%에 불과하다. 제조업이요. 그래서 도소매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 산업 편중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 부문이 유발하는 지역 경제 효과는 전국에서 최하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충남 속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됐다고 하네요. 예, 천안 봉광천에서 야생 조류 확진 판정, 위기 단계 주의서 심각으로 상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 무용, 뮤지컬, 국악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극장 축제가 있다고 하네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에린 소극장, 공연 1번지 등 6곳에서 아주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을 극장 무대를 배우와 관객을 잇따라는 주제로 푸른 연극마을 연극 열전 해가지고 30일까지 시어터 연바람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다양한 연극 공연들이 있으니까 가을에 문화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지금 카카오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독과점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전시에도 목통 안 되게 플랫폼망을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예,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난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 총리께서는 정부 개입이 검토할 단계다. 그래서 지금 사기업에만 이걸 맡겨놓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검찰이 서해 피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네요. 이제 어떤 결과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법원에서 나올지. 예. 지금 여권에서는 대장동 몸통 수사해야 된다.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인데 특검해야 된다. 국감에서 난타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국정감사가 제가 어디 내용을 보니까 중간 평가를 했는데 D 플러스인가? 네, 평가 자체가 어렵다 할 정도로 지금 국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정치 공방에 너무 나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총리의 최측근의 리창을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리커창은 최고 지도부에서 빠질 것 같다 예견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임기를 5년마다 하죠. 그러니까 10년 하고 세 번째 하면 이제 15년, 다시 또 하게 되면 20년. 어떻게 보면 종신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히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로 마오쩌둥 이후에 40여 년간 집단 지도 체제로 많이 왔죠. 네, 이 체제가 붕괴가 되고 1인 독재 체제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게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두고 봐야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그래서 중간 선거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투표하겠다 40%, 1% 앞서던 민주 한 달 새 역전을 당했다. 그래서 고물가의 중도층 여성 표심이 돌아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경제가 어려워지면 집권하고 있는 여당은 미국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공화당이 밀리 태세로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태완강이 첩 무역 적자 경고 등이 울렸다. 지금 태양광 사업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8,936 기가와트였는데
2021년에는 39,102 기가와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태양광 패널이라고 합니까? 예, 그게 지금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정부가 추진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만 배불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폴리실리콘부터 인곳,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는 태양광 주요 품목 수출액은 5억 1219만 달러, 약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7285억 원이었다네요. 수입액이 5억 8910만 달러, 즉 7691만 달러가 적자라고 합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연간 적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문은 2017년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 HSK 체계에 처음으로 산입이 됐는데, 그 해는 수출이 29억 8,781만 달러, 수입이 10억 436만 달러. 그래서 수출이 수입의 3배 규모였다고 하네요. 근데 갈수록 그 수지가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적자로 되는, 수입보다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EU에서는 국가가 나서 키우는 만큼 우리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장 부지 확보, 전기료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적극 육성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 배터리 관련된 부분 얘기들, 반도체 부분 얘기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중국산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워낙에 전 정부에서 비리 문제랄까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주춤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큰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향후에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인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